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6살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찾아왔지만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조금은 위험하고 어쩌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음이 사라지면 설렘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4년 전 이혼 도장을 찍으며 제 인생의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원룸 바닥,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일 줄 알았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 금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사랑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전 남편, 그리고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남자.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 이 사랑이 어떻게 제 인생을 구원했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시작은 절친 지은이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동기이자 성공한 변호사였고 3년 전 이혼 후 재혼하여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었죠. 평소 안부를 묻던 친구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다급했습니다. 수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지은이의 부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전 남편 민호 씨가 낙상 사고로 다쳤는데 일주일만 가서 돌봐줄 수 있냐는 거였죠. 민호 씨, 기억이 났습니다. 지은이보다 17살 연상이었던 건축가.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는 큰 키에 중후한 멋이 흐르는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친구인 제가 간호한다니요. 지은아, 그건 좀 내가 가는 게 맞나 싶어. 알아, 무리한 부탁인 거. 그런데 민호 씨 6개월 전에 사별하고 지금 혼자야. 다친 몸으로 넓은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여서 그래. 일당은 넉넉히 줄게.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부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당이라는 말에 흔들렸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수입으로는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거든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줄은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강민호 씨, 72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여전히 단정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비록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은발의 머리칼과 깊은 눈매는 세월의 흔적마저 우아하게 느껴지게 했죠. 어서 오세요. 수연 씨죠? 지은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불편한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넓은 저택은 고요했고 곳곳에 놓인 책들과 그림들이 주인의 취향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2층 게스트룸에 짐을 풀고 그날부터 민호 씨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식사를 준비하고 거동이 불편한 그를 부축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친구의 전 남편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의식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전 남편이 아닌 강민호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소박한 음식에도 정말 맛있네요. 수연 씨 손맛이 따뜻합니다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물리치료를 돕느라 제 이마에 땀이 맺히면 미안한 표정으로 휴지를 건네주곤 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 이혼 후 혼자가 된 제 상처, 서로의 결핍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셋째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습했고 묘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는데 민호 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흘러나오는 억눌린 신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침대 스탠드 불빛 아래 민호 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고독과 싸우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텅 빈 집이 주는 공허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떴고 문 밖에 서 있는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함, 수치심, 그리고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 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외로움이 제 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저릿해왔습니다. 민호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한 꼴을 보였군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물잔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제가 비치고 있었죠. 수연 씨, 당신이 온 뒤로 죽어있던 이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70대의 노신사가 건네는 말이라기엔 너무나 뜨겁고 절실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남자의 손. 그 온기가 4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격정적인 욕망보다는 서로의 체온으로 빈 가슴을 채우려는 간절한 위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이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 밤 그의 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우리는 서로를 적시고 또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물리치료를 할 때 스치는 손길 하나에도 전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정원을 가꾸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서 잠드는 날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호금갓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엔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죠.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지은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우리는 현실을 자각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내일 지은이가 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호 씨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 씨, 저 후회 안 해요.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연 씨를 만나고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이에게 다 말하겠습니다. 비난받더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의 단호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남자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우리 두 사람을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민호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할 말이 있다. 사실 나랑 수연 씨 서로 좋아하게 됐죠? 지은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털썩 소파에 앉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네. 사실 나 일부러 그런 거야. 뭐? 민호 씨 사별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수연이 너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거 내가 다 알잖아. 둘 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지은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어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확신은 없었지. 하지만 두 사람 왠지 잘 통할 것 같았어. 내가 사랑의 큐피드 노릇 좀 했는데 성공한 것 같네. 지은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탁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은아. 바보야, 울긴 왜 울어. 행복하게 살면 돼. 민호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얘 진짜 진국인 거 아시죠? 민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민호 씨의 집, 아니 우리 집 정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은이와 아들 내외의 축복 속에 조촐한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남은 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주책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오히려 늦게 만난 만큼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말이죠. 제 인생의 겨울에 찾아온 봄날 같은 사람, 강민호 씨. 그날 용기 내어 그의 방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혹시 지금 외로움에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저처럼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적 같은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57 한수연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